안녕하세요. 이슈임당입니다. 여러분, 보통 반도체 산업을 미세 공정의 마법이라 부르며 회로를 얼마나 얇게 그리느냐가 전부라고 믿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그 환상을 시원하게 깨뜨리고 전 세계 반도체 패권 전쟁의 진짜 무기는 단순히 나노 단위 기술력이 아님을 증명하겠습니다. 글로벌 고객사의 발주서를 좌지우지하고 조 단위의 거대한 자금을 쓸어담는 진짜 권력은 바로 수율이라는 단 한 단어로 귀결되는 냉혹한 수치입니다. 수율이란 웨이퍼 100장을 생산했을 때 쓰레기통으로 버려지지 않고 살아남아 판매 가능한 정상 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 잔인할 정도로 투명한 성적표가 현재 중국 반도체 산업의 숨통을 조이고 있으며 동시에 추락하던 삼성 파운드리의 심장 박동을 다시 뛰게 만듭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장 내부의 이야기가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의 권력이 이동하는 거대한 지각 변동의 서막이며 우리 경제의 운명을 결정지을 핵심 사건입니다. 오늘 이슈임당에서는 막대한 보조금으로 쌓아올린 중국 반도체 굴기의 씁쓸한 허상과 조용히 판을 뒤집는 삼성의 원팩토리 수직 통합 전략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수율 15%의 비극으로 중국 반도체 산업이 막대한 보조금의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처참한 실태를 구체적으로 조명해 보려 합니다. 최근 중국 반도체 굴기를 상징하는 SMIC의 행보에 전 세계 언론이 들썩였고 7나노를 넘어 5나노 파일럿 라인 가동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미국의 가혹한 수출 통제를 뚫어낸 완벽한 기술적 독립이자 엄청난 추격처럼 보이지만 무대 뒤에 숨겨진 진짜 숫자는 매우 처참합니다. 업계 전문가들과 시장 분석가들이 추적한 결과 SMIC의 5나노 파일럿 라인 수율은 고작 15% 안팎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업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7나노 공정 역시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수율이 50% 밑으로 파악되어 여전히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수조 원의 돈을 쏟아부어 최첨단 클린룸을 짓고 웨이퍼 100장을 찍어내도 85장은 불량으로 폐기된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대참사가 벌어지는 것인지 그 해답은 바로 반도체 제조의 핵심인 노광 장비의 차이와 미국의 수출 규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초미세 공정으로 갈수록 네덜란드 ASML이 독점 생산하는 극자외선 EUV 장비가 필수적이지만 미국은 이 장비의 중국 반도체 유입을 원천 봉쇄했습니다. 결국 중국은 구형 장비인 DUV를 활용해 여러 번 회로를 겹쳐 그리는 다중 패터닝 방식이라는 고육지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인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 한 번 찍을 때마다 발생하는 미세한 오차가 4번 이상 겹치면서 결국 치명적인 제품 불량으로 이어집니다. 공정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장비 가동 시간과 전기세 그리고 유지 보수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치솟으며 제조 원가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폭주하게 됩니다. 수율 15% 상황에서 10,000개의 칩을 생산하려면 7만 개 분량의 재료와 시간을 쏟아 부어야 하기에 약속된 납기일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중국의 수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줄도산하는 이유는 기술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돌리면 돌릴수록 적자가 쌓이는 상업적 실패의 늪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보조금이라는 이름의 임시방편은 구조적으로 무너진 원가 경쟁력과 고객과의 납기 약속이라는 근본적인 신뢰를 영원히 지켜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신뢰의 붕괴와 권력의 이동으로 한때 깊은 암흑기를 보냈던 삼성 파운드리의 위기와 그 극복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이 수율의 벽에 부딪혀 고전할 때 삼성 파운드리 역시 불과 2년 전까지 공장 가동률이 50% 아래로 떨어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당시 파운드리 사업부에서만 천문학적인 적자가 발생했고 시장은 삼성에 대해 정말 냉혹하고 차가운 시선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퀄컴은 발길을 끊었고 엔비디아의 핵심 칩 물량은 대만의 TSMC가 독식하면서 삼성의 글로벌 점유율은 한 자릿수에서 고전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기술력을 의심했지만 사실 고객들이 삼성을 떠난 가장 큰 이유는 공정의 미세함보다 일정의 정확함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이나 AI 가속기 출시 일정이 한 달만 밀려도 빅테크 기업들은 수조 원의 기회비용을 날려버리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삼성의 초기 수율 불안정은 고객들에게 너무 큰 리스크로 인식되었고,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는 단가 인하 카드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반격의 서막으로 삼성 파운드리가 보이지 않는 생존선인 수율 60%를 돌파하며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다룹니다. 모두가 위기를 말할 때 평택 라인 깊숙한 곳에서는 차세대 기술인 3나노지에 의해 공정의 수율 안정화라는 반격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파운드리 업계에는 수율 60%라는 보이지 않는 법칙이 있는데, 이 선을 넘어야 비로소 상업적인 양산과 샘플 테스트가 가능해집니다. 수율이 70%에 도달하면 원가를 획기적으로 낮춰 경쟁사의 가격 인상에 대항할 수 있는 강력한 시장 무기가 생기게 됩니다. 수율 80% 단계부터는 고객이 가격을 묻기 전에 언제 제품을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묻게 되는 진정한 권력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삼성은 30%대에 머물던 3나노 공정 수율을 불과 1년여 만에 60%대 위로 확 끌어올리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삼성은 이를 증명하기 위해 자사의 모바일 칩셋인 엑시노스를 직접 찍어내는 스스로 증명 전략이라는 아주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수율 불안에 대한 외부 고객들의 의구심을 삼성의 핵심 제품인 갤럭시 시리즈에 들어갈 칩을 담보로 걸고 시원하게 박살낸 것입니다. 전작 대비 대폭 향상된 연산 성능과 효율적인 발열 제어 능력은 시장에 삼성 파운드리가 부활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 전략이 무서운 이유는 데이터의 선순환에 있는데, 자사 물량으로 라인을 돌리며 공장 가동률을 단숨에 80%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가동률이 오르면 천문학적인 고정비가 분산되어 적자가 줄어들고, 현장 엔지니어들은 피 같은 공정 데이터를 대량으로 축적하게 됩니다. 중국이 낮은 수율로 공장을 세우고 있을 때 삼성은 내부 물량을 발판 삼아 수율 60%라는 전략적 고지를 점령한 것입니다. 네 번째 주제는 판을 뒤흔든 조커 원팩토리와 수직 통합의 힘으로 삼성이 가진 독보적인 제조 생태계의 강점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나노 수율 회복만으로는 TSMC라는 거대하고 견고한 철옹성에 균열을 내기에는 아직까지 살짝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삼성이 꺼내든 마지막 승부수는 바로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하나로 묶어 처리하는 이른바 수직 통합이라는 강력한 전략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쌀이라고 불리는 HBM은 성능을 결정짓는 핵심 두뇌인 베이스 다이가 밑바닥에 깔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메모리 기업들이 이 베이스 다이를 외부 파운드리에 맡긴 다음 다시 가져와서 조립해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방식은 물류 동선이 너무 길고 생산 일정을 전적으로 외부 업체 스케줄에 맞춰야 하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사업부와 최첨단 파운드리 라인을 한 지붕 아래에 모두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삼성은 HBM의 베이스 다이를 자사의 4나노 파운드리 라인에서 직접 설계하고 깎아내어 공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평택 캠퍼스의 거대한 벽 안에서는 메모리 생산부터 로직 반도체 제조까지 모든 과정이 단 한 번에 매끄럽게 이루어집니다. 메모리를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기술과 그 밑을 받치는 초미세 로직 칩, 그리고 이를 결합하는 패키징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합니다. 설계부터 완성까지 모든 공정을 스스로 통제하는 원팩토리 전략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삼성은 엄청난 속도 경쟁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만약 중간에 설계 변경이 필요하다면 다음 날 즉시 파운드리 라인에 지시를 내려 수정할 수 있는 유연한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납기를 앞당겨야 하는 긴급한 상황에서도 내부 부서 간의 긴밀한 조율만으로 전체 생산 스케줄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습니다. TSMC의 빈 일정표만 바라보며 목을 매야 하는 다른 경쟁사들과 달리 삼성은 수직 통합을 통해 확실한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빅테크의 귀환으로 삼성 파운드리가 단순히 가격표가 아니라 고객의 소중한 시간을 사는 전략에 대해 알아봅니다. 삼성이 구축한 거대한 수직 통합의 톱니바퀴는 글로벌 큰손들이 다시 삼성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계산기를 두드리게 만들었습니다.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들의 구매 회의실에서 TSMC의 가격 인상과 긴 대기 시간은 매우 심각한 고민거리로 떠올랐습니다. 이때 삼성전자가 제시한 이 나노 수율 돌파와 HBM 패키징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턴키 공급 제안은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수율이 30%일 때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지만 60%를 넘어서자 협상 테이블의 문이 활짝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납기일 붕괴 리스크 때문에 등을 돌렸던 퀄컴이 가장 먼저 반응하여 삼성의 이 나노 샘플을 다시 테스트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구글 역시 차세대 픽셀 스마트폰용 칩을 위한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았고, 테슬라는 자율주행 물량을 삼성으로 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엔비디아의 유일한 대항마로 꼽히는 AMD가 차세대 인공지능 가속기 파트너로 삼성의 HBM을 낙점하며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물량에 집중하는 사이 삼성은 거대한 두 번째 축인 AMD를 확실하게 움켜쥐며 시장의 판도를 바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주문량의 증가가 아니라 시장을 독식하던 TSMC의 절대 권력에 아주 확실하고 치명적인 균열이 생겼음을 뜻합니다. 여섯 번째 주제는 공급망 권력의 대이동으로 반도체 산업에서 진정한 권력의 의미와 독점이 무너지는 과정을 심도 있게 분석합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권력이란 단순한 점유율 숫자가 아니라 누가 가격을 먼저 부르고 누가 생산 일정을 통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고객들에게 기다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기업이 공급망의 진짜 권력자이며 지난 몇 년간 그건 TSMC였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가동률 80%를 넘기고 원팩토리 전략으로 무장하면서 이 1급 체제는 서서히 두 축의 시대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만약 삼성에게 자체 파운드리 라인이 없었다면 모든 부품 생산을 TSMC의 일정표에 맞춰 줄을 서서 기다려야만 했을 것입니다. 공정 노하우를 내부로 흡수할 기회도 없었을 것이며 불황의 계곡을 버틸 수 있는 기초적인 체력조차 마련하지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삼성이 수조원의 적자를 보면서도 끝내 파운드리를 포기하지 않은 처절했던 뚝심이 이제는 빅테크를 공략하는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주제는 조용한 나비 효과로 이 거대한 반도체 전쟁이 우리의 노후 자산과 경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봅니다. 글로벌 반도체 전쟁은 대기업들만의 싸움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와 시청자 여러분의 자산 계좌를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문제입니다. 삼성이라는 거대한 나무가 다시 살아나면 그 밑을 든든하게 받치고 있는 수백 개의 소부장, 기업 기둥들이 동시에 솟아오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HBM 생산의 필수 장비인 TC, 본더를 독점 공급하는 한미반도체는 엄청난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경쟁사인 SK하이닉스도 삼성이 치고 올라오자 용인 클러스터에 수십조 원을 쏟아부으며 가동 시점을 2027년으로 앞당겼습니다. 시간을 돈으로 사겠다는 이 초대형 결단 덕분에 국내 소재, 부품 장비, 상위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무서운 속도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금융자산의 이동인데 우리 국민들의 퇴직연금과 포트폴리오에서 반도체 대장주들은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수요 폭발과 삼성 파운드리의 부활 신호는 단순히 숫자의 노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노후 수익률과 직결된 생존 문제입니다. 삼성의 수율과 가동률 수치는 곧 대한민국 경제 전체의 기초 체력을 보여주는 가장 정확하고 정직한 계기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주제는 2027년 모든 판이 결정되는 최종 승부처로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지켜봐야 할지 세 가지 관전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이 나노 수율 70% 돌파 시점이며 60%가 생존이라면 70%는 TSMC와의 진검승부를 가능하게 합니다. 수율 70% 고지를 점령해야만 같은 장비로 더 많은 칩을 뽑아내어 제조 단가를 압도적으로 낮추고 시장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 숫자를 언제 달성하느냐에 따라 2027년 파운드리 시장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넘어갈지가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중국 SMIC의 생존 여부와 추격 속도로 현재는 처참한 성적표를 들고 있지만 중국의 막대한 자본력을 경계해야 합니다. 만약 기술적 돌파구를 찾아 중국 파운드리 수율이 50%까지 올라온다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거대한 가격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앞으로 반도체 뉴스를 보실 때 중국의 보조금 규모보다 중국 파운드리의 실질적인 수율 수치에 더 집중해서 시장의 변화를 읽어야 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분기별 파운드리 가동률 유지이며 주가는 기대감으로 움직이지만 진짜 실적은 공장이 얼마나 쉼없이 돌아가느냐에 달렸습니다. 현재 80%를 돌파한 가동률이 빅테크들의 대량 물량 투입으로 계속 유지되는지가 반도체 패권 이동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반도체 패권 전쟁은 단순한 구호나 감정으로 이기는 게임이 아니며 먼지 한 톨 없는 클린룸에서 밤을 지새우는 엔지니어들의 땀방울로 결정됩니다. 수만 번의 실패를 딛고 쌓아 올린 피 같은 공정 데이터와 원가와 납기를 철저하게 계산하는 빅테크들의 냉혹한 선택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수율 15%의 함정에 빠져 보조금만 태우고 있는 중국과 수율 60%를 발판 삼아 독점의 성벽을 부수는 삼성의 대비가 선명합니다. 이 두 숫자가 만들어내는 거대한 지각 변동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인공지능 시대의 진짜 심장은 화려한 겉모습이 아닌 파운드리의 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의 중심이자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전선에 지금 대한민국과 우리 기업들이 당당하게 서서 세계와 경쟁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분석을 들으신 구독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며 삼성이 2027년까지 마의 수율 80% 지배 구간에 진입할 수 있을까요? 삼성이 TSMC와 완벽한 양강 구도를 만들어낼 것이라 보시는지 아니면 여전히 좁히기 힘든 격차 속에서 새로운 위기를 맞이하게 될까요? 여러분의 냉철하고 날카로운 분석을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읽어보고 함께 고민하며 채널의 통찰력을 더욱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임당의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와 산업을 보는 통찰에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욱 깊고 서늘한 산업의 이면을 파헤쳐서 여러분이 놓치기 쉬운 핵심 정보를 담은 다음 영상으로 다시 건강하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이슈임당과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성공적인 통찰을 언제나 응원하며 마치겠습니다. 결국 반도체라는 미세한 세계에서 벌어지는 이 거대한 전쟁은 단순한 기업 간의 이익 다툼을 넘어 국가의 안보와 미래 생존을 건 진검승부입니다. 중국이 막대한 자본으로도 사지 못한 것은 바로 수십 년간 현장에서 쌓아 올린 엔지니어들의 감각과 수만 번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데이터입니다. 삼성 파운드리가 보여준 60%라는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초 체력을 길러온 대한민국 반도체의 끈기입니다. 이제는 TSMC라는 거대한 산을 넘기 위해 원팩토리라는 새로운 전략적 무기를 들고 글로벌 빅테크들의 마음을 하나씩 사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메모리와 파운드리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가진 수직 통합의 강점은 그 어떤 경쟁사도 흉내낼 수 없는 독보적인 무기가 됩니다. 공급망의 권력이 한 곳에 독점되지 않고 건강한 경쟁 체제로 전환될 때 비로소 인공지능 혁신은 더욱 빠르고 다양하게 꽃피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연금의 미래가 이 반도체 웨이퍼 한 장에 담긴 수율의 숫자에 따라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슈임당은 앞으로도 차트 뒤에 숨겨진 산업의 진실과 글로벌 시장의 미묘한 기류 변화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통찰이 여러분의 내일이 더욱 밝아지는데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반도체 패권의 이면을 날카롭게 분석하는 이슈임당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성투하십시오.